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은데 아무튼 원래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좀 도움이 되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목 상태가 일단 너무 안 좋고, 첫 번째, 제가 태어나서 과음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좀 안 좋은 이유 때문에 과음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뭐 상황이 정말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없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얘기도 한번 썰처럼 풀어보고 싶은데, 아무튼 과음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제가 그 생리 전 증후군이 여자들한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제 목이 좀 쉬어요. 이렇게 생리하기 일주일 전? 그 전부터 되게 이렇게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목이 갑니다. 이렇게 목감기가 걸린 사람처럼 목이 가는 그런 신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좀 겹쳐가지고 지금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목소리랑 되게 다른 목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저한테 목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생리 전에 신체 반응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심리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 목소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목이 아프신 분들에 대한 고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의 상태가 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아 진짜 그렇겠다라는 게 이제 마음에 되게 많이 와닿으실 것 같은데, 아 진짜 이 정도로 쉬어있을 줄 몰랐는데 카메라를 켜고 나서 알았어요. 아 오늘 교육 영상을 찍을 목소리가 아니구나. 신뢰감이 들어야 되는데 목소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오늘 급히 자유주제로 제가 또 오랜만에 떠들어 제끼는 영상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뭐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또 찍어보기로 한 만큼 짧게라도 영상을 하나 찍어야 되겠어요. 제가 최근에 좀 많이 한 생각과 많이 또 들었던 얘기, 이런 것들 위주로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일단은 나는 왜 예지몽을 꾸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왜 이렇게 꿈을 많이 꾸는가. 사람들이 뭐 아는 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들도 그렇고, 너는 어떻게 꿈을 그렇게 꾸냐, 뭐 누나는 어떻게 꿈을 그렇게 꿔, 이런 반응을 최근에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 꿈 얘기를 어쩌다가 공유를 좀 많이 하게 됐고, 뭔가 자꾸 궁금해하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최근에 하게 되더라고요. 지인들과 친구들과. 그래서 제가 꿨던 꿈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쫙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억이 다 나냐, 그리고 양이 미친 듯이 방대하고 인물이 굉장히 뚜렷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꾸잖아요. 뭔가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한동안 제가 또 꿈을 너무 많이 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했던 말들을 다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는 정말 충격적으로 예지몽을 꾸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고 정확하게 그 일어날 사실이 되게 선연하게 그려지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꿈을 되게 많이 꿔요. 뭐 또 하나의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빠 귀가 잘려가지고 이렇게 피가 철철철 나는 거예요. 자기 귀를 이렇게 잡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 귀를 떼서 줘야 된다, 누구 귀를 떼서 줄 것이냐를 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꿈에서, 아니 오빠 귀가 떨어졌으면 오빠가 치료를 받든 오빠가 어떻게든 이거를 회복을 하든 해야지, 무슨 엄마 아빠 귀를 잘라서 거기에 막 붙여주니 이런 말을 하고 싸우고 있냐, 이렇게 제가 또 꿈에서 막 그렇게 그 상황을 정리를 했던 그런 꿈이었었는데, 이거 오빠 일로 둬야 되는데 자꾸 엄마 아빠가 개입을 해서 오빠의 인생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니, 자기들이 도와줘야 되겠느니,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실제로 현생에서 일어났던 그 시점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이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 꿈 말고 다른 꿈들도 다 연속해서 꿨어요. 더 디테일하고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상황과 그 사람 얼굴과 대상과 이런 것들을 다 꿈에서 봤거든요. 몇 번을 꿨어요, 그런 꿈을. 아무튼 뭐 엄마 아빠가 믿어주지 않아서
아무런 뭐 효용 가치는 없었던 꿈이었지만 제가 뭔가 새로운 누구를 만난다. 근데 되게 그게 좀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꿈에서 미리 보이거나 이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가 진행이 되고 상황이 돌아갈 건지가 꿈에서 미리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그 사람을 그렇게 또 만나게 되고 이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아 진짜 나는 나는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안 할 수가 없고, 주위 사람들도 너무너무 놀라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얘기를 미리 하고 실제로 누구를 만나게 되고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니까 진짜 막 주위에서 더 미치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걸 되게 삶에서 많이 보는데, 제가 뭔가 속으로 되게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거를 그 당시에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게 누적된 고민이었었는데 아 어떡하지? 진짜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그 순간에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스쳐 지나가는 데서 뭔가 문구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시그널을 주는 그런 말이었다든지 그런 걸 보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상황이 뭐 되게 좋지 않은데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이런 고민을 진짜 한 일주일 넘게 했다. 정말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민을 했는데 차라리 그때 좀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 꿈이 잘 안 꿔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진짜 웃긴 게, 그러니까 만날까? 진짜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이 사람 만나도 될까? 만나?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뚜렷한 그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딱 지나가면서 보는 문구가 신경 쓰지 말고 만나. 진짜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만나.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일치하는, 그리고 굉장히 보기 드문 멘트잖아요. 바깥에서 그거를 무슨 슬로건이든지 간판이든지 뭐 현수막이든지 보기가 너무 힘든 문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딱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게 딱 보이니까 뭔가 마음이 확 놓이는 그런 식으로 저는 또 시그널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뭔가 또 상황이 너무 급해서 이사를 되게 급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황 가운데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갑자기 그때마다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상황이 확확 돌아가면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조건에서 제가 그 이사를 할 수 있게 된다든지 뭐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았었고, 어쨌든 좀 인생이 심하게 기묘하다, 묘하다 못해 기묘하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게, 그리고 주위에서도 막 진짜 무슨 점쟁이냐, 신기 있다, 진짜 너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자냐 뭐 이러면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주위도 다 긍정적이에요. 어쨌든 이게 나쁘게 작용하는 것보다는 항상 좀 좋은 해안을 발견할 수 있게끔 좀 내 생각에 짐을 덜어주는 혹은 사고를 막아주는 그런 식으로 좋게 작용을 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많이 부러워하는 능력이라면 능력이지만, 어쨌든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가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까지 기묘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한동안 또 이런 식으로 꿈을 되게 많이 꾸고 현상도 너무 많이 경험하고 그랬던 되게 또 빡빡한 기간이었어요. 한 기간 동안 되게 심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제가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레이더가 되게 예민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이렇게 촉이 더 빨리 오고, 그러면 그럴수록 좀 더 제가 더 예민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민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더 이걸 잘 잡아내려고 더 예민하게 막 촉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또 나 자신의 멘탈을 에너지적으로 되게 많이 깎아먹는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쉬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기 때부터 진짜 지금까지 늘 그런 게 머릿속이 쉰 적이 없거든요. 그냥 계속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본능이기도 하고 뇌의 기능이기도 한데 좀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는다든지 조금 평범한 생각을 한다든지 일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의 그 강도가 너무 생생하고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뇌가 쉬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늘 받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그만하고 싶다 할 정도로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이 뇌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괜찮은가? 그래서 가끔씩은 뭐 글이라든지 이렇게 말로라든지 이런 걸 좀 쏟아내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예전에 독일에 혼자 있을 때도 한국말을 하는 기회가 이제 거의 없었으니까 그땐 제가 일부러 한인들이랑도 교류를 안 했어요. 독어를 위해서. 그래서 그때 한편으로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 정신적인 이 에너지를 막 쏟아내기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 주위에도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를 다 이렇게 쏟아내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든 거는 맞는데 어쩔 때 보면은 내가 이 사람과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나랑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이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과 이렇게 이걸 다 얘기하고 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치보다 모르는 사람과 또 이렇게 불특정 다수와 나누는 게 때로는 마음이 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게 효용 가치가 더 크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에 대해서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작용이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다양한 가치 창출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뭐 불필요한 얘기를 하더라도 나와 뭔가 얘기를 해준다라고 느껴야지만 사람들이 교감하고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막 밥 먹으면서 아무 얘기나 하는데도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유튜브를 뭐 올려도 재밌네 하면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뭐 한편으로는 제 요즘에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저도 막 여러분들과 그렇게 뭐 실없는 얘기라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겪고 있는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이 능력이 증폭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밖에서 외부적인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영상을 꾸준히 많이 올리지 않는 이유가 외부적으로 일이 더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저를 이제 유튜브로 보고서 알고서 오신 분들을 만나든 바깥에서 이제 아는 분들을 만나든 요즘에는 거의 뭐 백발백중이에요. 항상 겸손하게 그래도 사람을 파악을 하고 교정을 하려고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제는 너무 좀 사람이 너무 쉽게 잘 읽힌다라고 해야 될까요? 척 보면 척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왔어요. 어느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그분은 저한테 어떠한 인포를 주신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뭐 이제 목소리가 너무 내기가 힘들어서 왔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2, 3분 지났나? 제가 바로 되게 울 때 표정 관리 안 되죠. 막 엉엉 우시죠. 막 애기처럼 우시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뚱맞잖아요, 되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서 막 폭소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직업도 되게 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저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얘기를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감정의 정점을 치달을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른 걸로도 설명을 하면서 비유를 들 수 있었는데 딱 그걸로 얘기를 했어요. 애기처럼 우시죠? 울 때. 표정 관리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신기한 포인트잖아요. 이런 걸로 딱 물어봤는데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했던 내용을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나눴대요. 그러니까 선생님 신기 있는 거 아니냐고 노벨상 받아야 된다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가 뭔가 딱 걸리는 구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은 그게 굉장히 그 사람한테 큰 문제였던 건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서 혹은 숨기고 싶어서 저한테 안 보여주고 있었는데 전혀 이 얘기가 나올 상황이 아닌데 제가 그 얘기를 딱 짚으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연결된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막 혼자서 막 눈물을 또로를 흘리면서
자기의 이제 막 진심과 안에 있는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신다든지, 저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 수업마다 우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딱 건드리는 부분이 진짜 거의 지금 미쳤다, 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뭐 점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뭐 사주 보는 것보다 낫다 싶을 정도로 정신병원에 상담을 다니시는 분들인데도 호전이 안 됐는데 저한테 오셔서 오히려 이렇게 팡 터져서 해소가 되고 달라지는 분들이 있는 그런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게 진짜 포텐이 터지다 못해 내가 완전 그냥 어떠한 경지에 올랐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되게 복잡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감각들이 내가 일하는데 지금 오롯이 다 쓰여지고 있구나를 느끼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약간 소름 돋는 포인트이기도 하면서도, 그러면 나는 도대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막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요즘에 너무 많이 들고, 사실은 제가 계획해 놓은 것들이 또 있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열망했던 파트인데 그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인생이 너무 이렇게 기묘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기묘한 인생,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뭔가 정해진 대로 갈 것 같은 이 이상한 기분이 늘 나를 잠식하고 있는데, 내가 뭐 또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가 또 올 것 같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스스로 해보면서, 근데 그래도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만큼은 존중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늘 잘 풀리는 인생은 절대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저는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괴롭게 산 사람이라서 언젠가는 꼭 책을 써야지. 하지만 엄마 아빠가 저는 돌아가시면 책을 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 쓸 수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까지 이제 글을 쓰는 거, 내 에세이를 쓰는 거를 미루고 있는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뭐 제 뜻대로 이렇게 풀린 적이 없어요. 늘 상황이 안 좋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 항상 그래도 존중받는 포인트들이 늘 있었다라는 게 또 되게 희한하고 기묘한 포인트죠. 하고 싶은 대로 절대 풀리지 않아. 좀 해보려고 하면 항상 중요한 시기에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지는데 그 수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또 그런 이제 얘기나 이제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내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게 진짜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되게 뻔한 얘기지만 또 스쳐가면서 어쩌다 또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걸 딱 잡아서.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고 싶은 거, 어떤 거, 이걸 딱 떠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삶에 대해서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받고 있는 사람인데, 진짜 이유 없이 고통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내가 계속 살아있는 이유가 뭐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독한 고통을 이때까지 감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닌가, 삶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 삶에 대한 애정이 없었으면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당연히 죽었을 것 같거든요. 100%. 왜냐면 저는 바보는 아니니까요. 모든 감각이 너무너무 예민하게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도 누구보다 더 깊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고통이 더더더더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헤헤헤 거리면서 그렇게 되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특히나 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다 진짜 예민하게 세포 하나하나가 터질 것 같은 그 예민함, 세포 하나가 다 칼로 썰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내 삶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솔직히 고통을 즐기진 못하겠거든요. 아직도 고통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여러 가지 경험의 수치가 남들에 비해서 너무 높다 보니까 고통을 느끼는 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진짜 즐거움은 아닌데 뭔가 이게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단어가 적절한 게 없는데 뭐 짜릿하다, 즐겁다, 재밌다 이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고통이 뭔가 이렇게 악을 쓰면서 씹어 삼켜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진짜 면도칼을 입에서 아그작아그작 씹으면서 혀에서 피가 다 나는데 이게 되네 이러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강인함이 나 안에 생겨났다. 100% 정확하게 비유를 들거나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고통이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뭐든 이제는 해볼만 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통을 대하는 자세? 느낌? 이게 조금 달라졌거든요, 요즘에 확실히. 너무 괴롭지만, 너무 슬프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대하는 또 다른 감각이 나한테 생겼다라는 또 희한한 느낌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벼랑 끝까지 나를 몰았지만 벼랑 끝에서 나를 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랑 공포는 최고의 극치에서 느끼게 만들어 놓고서 떨어뜨리진 않아.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1cm만 딱 더 가도 바로 죽을 수 있는 그 지점에 날 항상 세워놔. 그리고 갑자기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푹신한 침대에다 나를 던져놓는 그렇게 막 시공간을 오가는 느낌으로 나를 참 정신없게 만들었거든요. 이 저의 인생이라는 녀석이. 항상 뭔가 시험을 당하는 것 같은 이 느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며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왜 태어나게 했는가. 뭐 이런 궁극적인 생각과 궁극적인 원망도 해보고 부모님 구실을 너무 못 해주셔가지고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는가.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안 해볼 수가 없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이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런 거를 좀 나눠봤는데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뭔가 인생 만렙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면서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 다음에 또 떠들어 제끼러 올게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서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